안녕하세요. 명예 김경렬입니다. 역사와 주역, 주역과 역사. 주역 속에 들어있는 역사 얘기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내지역회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요 64개는 각각 다 의미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아는 게 우리가 주역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지역회는 땅 위에 이 넓은 땅 위에 천둥번개가 치니까 곧 머지않아 비가 오겠구나. 그게 바로 뭐 아는 게 기미다. 그래서 나무를 심을 준비를 하듯이 근데 비가 오면 나무 심을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면은 즐겁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이 효에 대해 쭉 설명을 하고 제가 그 효에가 각각 의미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6이 제일 중요하죠. 기미를 보고 일어서 떠나가는 사람. 대표적인 게 월나라의 청략가이자 정치가인 범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범녀. 춘추 말기에 월나라의 정치가죠. 청략가. 그다음에 월절수에는 오나라에 가려고 했는데 이 당시는 오나라가 최강국이었으니까 했는데 오나라에 이 오자서가 있는 바람에 월나라로 가서 이제 구천을 섬겼다. 이 그 유명한 월구천이죠. 춘추 5패의 마지막. 제항공, 진묵공, 초장왕, 그다음에 오함녀, 그다음에 월구천. 춘추 5패의 마지막. 그 유명한 이 와신상담을 만들어낸 주인공이고 토사구팽의 원조죠. 토사구팽의 원조. 이게 이 토사구팽이란 말이 실제로는 이 범녀한테서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오나라가 월나라를 그냥 거의 이 멸망의 지경까지 몰아붙이죠. 그래서 이 월나라 왕이 구천이 오왕 함년 때 싹싹 빌어가지고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누구한테 갖다 바치느냐? 이 오나라에 있는 이 신하 백배한테도 엄청난 뇌물을 쓰고 이 오왕한테는 그 유명한 중국 4대 미인 중에 한 명인 이 서실을 갖다 바칩니다. 서실을. 야사에는 보면은 이 서시가 저 범녀랑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서실을 갖다 바치고 얘한테는 엄청난 뇌물을 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구천이 살아남죠.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 회계산 정상에서 정말 자결을 할까 하다가 살아남는데 이런 계획들을 세운 게 누군가 하면은 이 범녀와 이 문종이라는 신하였다는 거예요. 범녀와 문종의 신하였는데 그래서 이 월구천이 오나라에 가서 오나라 왕 함녀를 섬기게 됩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오나라 함녀의 이 똥을 맛을 보고 우리 대왕의 병이 있구나 없구나 그 정도로 이 섬기니까 오왕 함녀가 탐복을 해가지고 저 자식 내 똥도 맛볼 정도로 저렇게 충성을 하는데 별거 있겠어 하고 놔주려고 하니까 이 오자서가 반대를 하죠. 오자서가 월나라는 오나라의 심장 속에 있는 벌레와 같은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월나라는 무조건 망하게 해야 된다. 했는데 오자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함녀는 놔줘버리죠. 그래서 뒤에 이 오왕 함녀가 죽으면서 그런답니다. 저성에 가서
오자서를 어떻게 볼까나 면목이 없구나 이제 그렇게 말했다는데 그렇게 구천이 꿈을 꾸던 이 복수를 하고 이제 월나라가 춘추오패가 하나가 될 정도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고 난 뒤에 모든 관직을 버리고 잠적을 해버리는 겁니다. 잠적을. 그때 이 범녀가 문종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구천은 장경오해다. 장경오해. 목이 길고 입은 까마귀 부리 같이 뾰족하다. 그래서 이건 우리 관상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관상학에서. 근데 장경오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천은 장경오해의 상이다. 이런 상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은 함께하지만은 이 즐거움은 같이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머지않아 화가 닥칠 거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야 된다. 했는데 문종은 그럴 리가 있느냐 해서 남게 되네. 결국은 어떻게 되죠? 문종은 부천이 보낸 이 총루금으로 결국은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고 범녀는 잠적해가지고 근데 이 잠적한 범녀가 어디서 나오느냐? 다시 사마천의 사기에 이 화식열전 그야말로 그 당시의 부자들 얘기 이 화폐할 때 화자입니다. 이거 먹을 식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얘기인데 거기 보면은 갑자기 범녀가 등장을 합니다. 범녀가. 그래서 그럼 그 두 개를 놓고 보면은 범녀는 관직을 버리고 떠나가서 아마 이 장사꾼이 되어가지고 큰 부를 모은 것 같아. 근데 책에 보면은 이 범녀는 이 부도 세 번은 다 써버렸답니다. 어디에 썼느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현명한 처신이었는데 그때 아마 이제 재밌는 얘기로 범녀가 바꾼 이름이 치자피라고 그러죠. 치자피. 이거는 이제 이 오자서가 죽을 때 가죽 부대에 넣어가지고 물에 던져졌다는데 그걸 설파하면서 지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 범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천금지자는 불사의시. 천금을 가진 사람의 아들은 시장 바닥에도 험하게 죽지 않는다. 유명한 말인데 이게 또 유명한 또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범녀의 아들이 죄를 짓게 됐답니다. 죄를 짓게 됐는데 그래서 죽을 처지에 빠졌는데 이 범녀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빼내오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셋째 아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 큰아들이 자기가 부덕부덕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녀가 말립니다. 너는 아니다. 가지 말아라. 근데 큰아들이 내가 장자인데 안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결국은 큰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근데 큰아들이 그 일을 성공을 못 시킵니다. 그 많은 재물을 들고 갔는데도 그리고 결국은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 범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셋째를 보내려고 한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셋째는 풍족하게 자랐다. 그래서 천금을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데 첫째 아들은 내랑 같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구두쇠다. 그래서 돈 쏘는데 손을 발랄 떨 정도 그런 구두쇠이기 때문에 천금을 그렇게 쓰지 못할 거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내가 셋째를 보내려고 했는데 하도 자기가 가기도 전에 내가 보냈는데 결국은 아들을 죽이고 말았다. 거기서 나온 말이 천금지자는 불사의신데 내가 사람을 잘못 보내는 바람에 결국은 아들 한 명을 잃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나온 말이 천금지자 불사의시. 그러니까 범녀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 문종과 범녀의 도움으로 월구천이 천하 통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나자 떠나가 버리죠. 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길게 있어봐야 내한테 덕될 거 없다 해서 바로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기미를 알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지예케의 두 번째 효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 그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법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세 번째는 그랬죠. 이렇게 아첨을 해도 총의를 못 얻는 사람. 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사마염이랍니다. 사마염은 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역사에 말하는 이 진나라. 이 진은 어딘가 하면은 이 조조가 나중에 이제 위나라를 세우죠. 위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천하를 통일하죠. 그런데 이 조조의 위나라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무너뜨린 사람.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조부는 위나라 대신으로 제갈량과 결대 물리고 정권을 잡은 그 유명한 사마이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AD 265년에 조조의 위나라 원제로부터 선의를 받아. 그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런 말로 이 당시에 선의라는 거는 좋은 말로 표현한 거고 실제로는 뭐죠? 예. 겁박한 거죠. 겁박. 왕자리를 줄래 아니면 죽을래 하고 선의를 받아가지고 낙양에 도했는데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280년에는 이제 손군의 오나라 삼국지 오나라를 멸망시켜 천하를 통일했다. 근데 처음에는 사람이 검소하고 아주 덕치를 펼쳤으나 나중에 이제 방종하게 된 가지고 아들 해제 때는 이제 파랑의 난을 유발시켜 서진을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저기 하고 난 뒤에 몇 년 있다 272년 정도 이제 그 당시 우장군 황보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꼴통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요즘 젊은 사람 말하는 이 꼰대. 근데 이 꼰대도 보통 꼰대가 아니고 왕이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사사건건 부딪히는 그런 아주 나쁜 말로 하면 꼰대, 좋은 말로 하면 강골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보유하고 이 정치를 논하다가 대판 싸움이 붙게 됩니다. 근데 뭐 사마염이 그래 뭐 원래 저 사람 저런 사람이니까 뭐 어떡하겠어 하고 놔주는데 요거를 딱 보고 있던 그 당시 옆에 있던 그 시랑 옆에서 모시던 이 정이라는 사람이 아첨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황보요가 너무 건방지다. 어떻게 황제한테 저렇게 대들고 황제를 무시하느냐. 저거는 처벌을 해야 된다 하니까 이 사마염이 그럽니다. 놔둬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또 신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황보요는 나라에 충성을 하는 거다. 충성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아직까지 이 방종하게 되기 전이겠죠. 되기 전. 그래서 뭔 말이냐. 당연히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욕하는 너는 정말 나쁜 놈이군 해가지고 얘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첨을 하지만은 이 총애를 못 받게 되는 거. 그게 이 세 번째 효가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걸 갖다가 잘 보여주는 게 사마염의 이러한 행동이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이 팔랑의 난이라 해가지고 세상에 이 해제 그러니까 아들내미 해제하고 다 친척 뭐 외삼촌 동생 뭐 다 친척 8명이 난을 일으킵니다. 8명이. 그래서 이 서진이 결국은 몰락을 하게 되고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이 진나라를 또 다시 세우죠.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게 이 세 번째 효라는 겁니다.
그 네 번째 효는 뭐라 그랬죠? 상하에 신임을 넣는 길은 진실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밖에 없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곽광이라는 이 전한 때의 신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곽광은 참 이 사람 가지고 말하는 것에도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 곽광은 그 유명한 이 곽거병 이거는 야사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게 갈것자의 이 병병자입니다. 병. 이게 병이 같다는 얘기죠. 이름 정말 희한하죠.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느냐?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느냐? 무죄가 어느 날 무죄가 이 병에 걸려 있었는데 이때 이제 위청 그 유명한 위장군이죠. 위청이 곽거병을 데리고 황제 한무제한테 문안을 갖답니다. 근데 한무제가 이 곽거병이 와가지고 인사를 올리니까 병이 많이 호전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거병으로 지었다는 그런 얘기가 야사히 나오는데 이 곽광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위청과 이 곽거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위청과 곽거병. 실제로 이 한무제 때는 이 흉노토벌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흉노토벌 때문에 이 흉노토벌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이 위청과 곽거병입니다. 위청과 곽거병. 두 사람은 친척 관계입니다. 곽거병이 외삼촌이 위청입니다. 위청. 그리고 이 위청은 한무제의 그 왕비인 그 위황후의 또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입니다. 그렇게 곽광과 곽거병, 위청은 어떻게 보면 다 친척이라고 할 수 있죠. 친척. 예, 친척인데 이게 이제 곽광은 무죄 다음에 소죄, 그 다음에 창업왕 유아라는 사람은 왕의 정식 왕으로 삼겠다는 교제는 받았는데 대관식도 못하고 21일 만에 쫓겨나 버립니다. 누구한테? 예, 곽광한테.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제 선제. 그러니까 왕을 4명이나 모셨죠. 왕을.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신하인데, 자, 폭군의 기미가 보이는 황제를 갈아치웠다.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그래서 이제 한무제가 이 우리가 말하는 그 무고의 화라는 무고의 화 때문에 이 태자를 읽게 됩니다. 태자를 읽게 되고 이제 말년에 죽을 때가 왔는데 누군가를 왕으로 지명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근데 한 명은 죽어버렸고 나머지 2명이 있는데 A하고 B가 있겠죠. B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연날왕인데 연나라 왕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죄가 보기에 전혀 이 왕의 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의 제목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있던 이 B 불과 8살이었답니다. 8살. 이 사람이 유불령인데 유불령을 이제 황태자로 해가지고 다음에 왕으로 지명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불안하죠. 6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곽광, 그다음에 상관걸, 그다음에 뭐 김일제 이런 몇 명의 대신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고명 대신, 다른 말로는 이제 보정 대신이라 하는데 왕의 명을 받들어서 이 왕을 보좌를 해주는 그런 고명 대신에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고 내가 죽고 난 뒤에 꼭 잘 모셔라 하니까 곽광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소재를 모셨다는 겁니다. 소재를 모셨다. 이게 고명 대신으로 새 황제의 후견인이 된 거죠. 이 당시에 그 명을 받던 고명 대신이 몇 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이 곽광이었다는 거예요. 곽광. 그래서 이 소재가 곽광을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8년도에 죽을 때까지 한 12년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유명한 얘기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같은 보정 대신 중에 상관거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몇 가지 사소한 일로 사소한 그 부탁을 했는데 이 곽광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거니까. 자기 뭐 이 상관거라고 곽광 사이에 이 사돈 관계인데 자기 그 손주를 갖다가 이 황후로 삼아달라. 황후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내 손녀지만은 너한테도 외손녀 아니냐 하지 않고 곽광이 무슨 말이냐 이제 겨우 3살이다 3살. 3살인데 무슨 이거 황후로 삼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이 상관거라고 하는데 이 상관거리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왜? 자기도 고명 대신인데 너무 이 곽광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써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이 무지에 남아있던 두 번째 아들 이 연날왕을 통해 가지고 투수를 넣습니다. 뭐라고 투수를 넣는가 하면은 며칠 전에 이 곽광이 우림군이라 해가지고 그야말로 왕을 보위하는 최정의 부대죠. 우림군을 사회를 하는데 지가 왕인 것처럼 통영도 맡고 뭐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사회를 하고 또 끝나고 난 뒤에 그중에 장수 한 명을 불러가지고 새로운 벼슬도 내려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 모반의 기미가 있다. 모반의 기미가 있다. 이걸 갖다가 이 상관글이 만들었지만은 자기도 이제 고하기는 겁이 나죠. 그러니까 이 왕의 이복형인 이 연날왕에게다 줘가지고 이 투수를 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연날 투수를 넣었죠. 모반할 기미가 있다 했는데 소재가 그 상소문을 보고 난 뒤에 옆에 가만히 놔놨답니다. 놔고 난 뒤에 다음날 이제 조회를 하는데 이 곽광이 그 정설을 논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왜 안 들어오느냐니까 이미 누가 내가 모반을 한다고 탄핵을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하니까 소재가 들어오라고 난 뒤에 일단은 모자부터 써라 하고 난 뒤에 하는 얘기가 받았는데 이 가짜다. 내가 그 정도 바보는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당시 이 한나라의 수도가 장안입니다. 장안. 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서안이죠. 서안인데 장안이고 연날왕이 있는 데는 북경이다. 북경. 지금은 지금 북경이다. 그 당시에는 북경이 안 가르쳤죠. 북경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0만 리 길이다. 10만 리. 자마치 10만 리인데 어떻게 10만 리 떨어진 일을 갖다가 10일 안에 내한테 상소문을 넣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아니다. 설사 곽광이 그렇게 금방진짓을 했더라도 그걸 본 사람이 그러면은 이 북경까지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는 데만 해도 10일이 넘을 건데 어떻게 이게 10일 만에 올라오느냐 내 손에까지. 이거는 가짜다. 나는 그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다. 하고 할 정도로 이 곽광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곽광은. 그래서 또 이제 고사성군 중에 망자 재배. 이 찌를 망자죠. 가시자. 찌르는 가시가 등 뒤에 있다. 그러니까 두렵거나 거북한 존재가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의미겠죠. 이 얘기는 누구냐? 선제입니다. 선제. 그러니까 선제가 보기에 곽광은 왕으로 세워놨던 사람도 21일 만에 그냥 폐위시켜 버리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미성년자인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망자 재배. 그러니까 이게 선제가 어디 시찰을 나가는데 곽광이랑 같은 마차를 탔는데 땀을 뻘뻘 흘리더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근데 다른 신하랑 타고 가니까 풀풀 날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망자 재배. 이런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 곽광은 대단한 군사를 노렸지만은 항상 진심과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큰 영광을 누렸다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곽강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